2026년 정초 일본 열도를 뒤덮은 하얀 눈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다가와 세상을 집어삼키는 잔혹한 저승사자였습니다. 1도 7년을 동시에 강타한 제해급 대설은 불과 며칠 만에 3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고 지도에 존재하던 평화로운 마을들을 하얀 장막 아래로 영원히 감춰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국가 비상사태이며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의 가장 선명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일본 소방청이 발표한 처참한 피해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지옥같은 현장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자연의 경고가 어떻게 단 한순간에 마비시키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비극은 2026년 1월 20일 이후 일본 북서부 해안 지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대급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하얀 지옥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토록 비참하고 잔혹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의 안온함과 안락함이 자연의 거대한 무게 앞에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폭설을 단순히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넘어선 재해급 대설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극한의 기상 상황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자연의 폭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일본 최대의 다설 지역으로 알려진 니가타현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이번에 닥친 시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성인 남성의 키를 2배나 훌쩍 넘는 눈이 쌓여버렸고 전통 가옥의 지붕들은 그 무시무시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마치 종잇장처럼 비참하게 구겨졌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인한 희생자는 1도 7년 전체에서 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니가타현에서만 무려 12명의 주민이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설 작업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눈더미에 파묻히거나 무너지는 지붕에 깔린 고령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눈과 함께 살아온 이들이었기에 그 비극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니가타의 비극은 이웃 현으로 삽시간에 번져나가며 열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키타현에서는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아오모리 현에서는 4명이 차가운 눈 아래서 긴 사투 끝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홋카이도 3명과 야마가타 2명 그리고 이와테와 나가노 시마네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추가되며 일본 열도는 거대한 상가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상자 숫자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식 확인된 부상자만 324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심각한 골절이나 치명적인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장의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며 시야를 가리는 눈보라와 싸우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삽을 휘두르고 있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하얀 장막은 구조의 손길을 무정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이트아웃이라는 극도의 공포를 알고 계십니까? 눈보라가 너무나 심해 앞뒤 분간은커녕 자신의 손끝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오모리시와 와카나이시에서는 이 화이트아웃 현상으로 인해 수백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고립되었습니다.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엔진이 꺼지면 그대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와 반대로 배기구가 눈에 막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과 20m 앞의 편의점조차 가지 못해 집안에 갇힌 채 식량 부족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터보다 더 가혹하고 비정한 동토의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과 테레아사 뉴스는 이번 사태를 연일 톱뉴스로 다루며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 스테이션의 앵커는 상기된 표정으로 재해급 대설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건물 붕괴와 교통마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니가타현의 깊은 산간 마을들은 외부와의 모든 통신과 전기가 완전히 끊긴 채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신주들이 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하나둘 쓰러지면서 수만 가구가 암흑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 난방마저 끊긴 주민들은 이불 여러 겹을 뒤집어쓰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느끼는 고독과 공포는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질학적 그리고 기상학적 분석을 통해 본 이번 폭설의 원인은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동해 위에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이 일본의 척추라 불리는 산맥에 부딪히며 엄청난 양의 수분을 한꺼번에 쏟아낸 결과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해의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고 이것이 구름 속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공급했다고 지적합니다. 따뜻해진 바다가 오히려 더 차갑고 무거운 눈을 만들어낸 역설적인 재앙인 셈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주말 동안 서부와 북부 해안 지역에 더 강력한 폭설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추가 경고로 이어지며 일본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니가타현의 한 80대 주민은 인터뷰에서 평생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며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회상했습니다. 제설차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병력을 급파하여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폭력 앞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거대한 눈 벽으로 변해버렸고 마을의 이정표와 표지판들은 눈 아래 깊숙이 파묻혀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경제적 타격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북서부의 물류망이 전면 중단되면서 신선식품 보급에 차질이 생겼고 수많은 공장은 부품 수급 불능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철도 노선들은 탈선 사고를 우려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했으며 공항 활주로들은 눈을 채워도 금세 다시 쌓이는 악순환 속에 폐쇄되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한 축이 하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주말 동안 산사태와 눈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집안 약화는 이제 붕괴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은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커다란 과제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지진과 쓰나미 대비에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해왔지만 기록적인 폭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후 재앙 앞에서는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산간지역의 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의 양이 훨씬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은 분노와 허탈함 속에 국가의 보호가 닿지 않는 현실을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가 맞물려 발생한 복합적인 재앙입니다. 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공기를 머금은 가벼운 눈이 아니라 습기를 머금은 물기 어린 눈이 쌓이면 1제곱미터당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가 거대한 트럭 여러 대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니가타와 아오모리를 뒤덮은 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냉혹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전통 가옥이라도 수톤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거대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명의 희생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인자한 아버지였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으며 정다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눈 속에 파묻힌 장화 한 켤레와 힘없이 부러진 삽자루뿐입니다. 상황은 주말을 지나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북부에서 서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교통 혼란과 눈사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니가타의 어두운 하늘에서는 다시 무거운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다른 붕괴의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는 과연 이들을 하얀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의 겨울은 일본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비극의 계절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문명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자연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독재자의 권력 암투나 전장의 비정한 총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자연의 차가운 침묵입니다. 니가타의 무너진 지붕 아래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폭설은 주변국인 한국의 기상지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를 사이에 둔 기압 배치의 급격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예기치 못한 국지성 폭설이나 기록적인 한파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비극을 단순한 이웃나라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연 앞에 겸허해지는 것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니가타의 차가운 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얀 눈 아래 갇힌 모든 주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난의 수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개개인의 삶입니다. 무너진 지붕 아래서 마지막까지 가족의 이름을 불렀을 희생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설 도구조차 들기 힘든 고령의 노인들이 홀로 눈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그 고독한 현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을 맞잡는 공동체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문 앞까지 도달해 있으며 그 칼날은 가장 취약한 곳부터 겨누고 있습니다. 차가운 설원 위에 남겨진 희생자들의 넋을 깊이 기리며 이번 재난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재앙은 인간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 거대한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응원합니다. K팩트는 내일도 현장에 뜨거운 진실을 담아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팩트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더 선명한 진실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